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밤토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밤토끼님께서 단독주택에 사셨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단독주택에서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밤토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밤토끼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그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경험하셨다고 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음, 이사를 하시면서 겪으신 일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한번 진짜로 돌아가실 뻔 하셨던 일이셔서 나중에 좀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좀 소름이 돋고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 또 다시 한번 제보하려고 돌비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네, 이 이야기가 제가 한 6살, 7살 요쯤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일 때문에 평택으로 이제 가게 되셨어요. 네. 근데 너무 급하게 가시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집이 되게 쉽게 안 구해지셨나 봐요, 그때.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이제 정말 싼 집이 하나 딱 그 부동산에 이제 뜬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집 구조예요. 그 집 구조가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딱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부엌 겸 거실이 있고 이제 또 문이 하나가 있고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네. 이제 안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냥 화장실로만 들어가는 문 하나만 더 있고. 근데 이제 그 집이 그 마을 근방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되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그 집 외관도 되게 훌륭해서 아버지가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재도구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빈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약간 비슷한 연예인으로 굳이 꼽자면 강호동 씨랑 좀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오, 좀 근데 이제 우락부락하게. 네, 강호동 씨가 좀 화났을 때 얼굴이 아버지의 무표정이에요. 무서워.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저번에 방송에 참여했을 때 저희 집안에 그런 신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뭐 다른 뭐 이제 무속인 분들이 보실 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귀가 굉장히 세세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좀 일화를 하나 들자면 되게 그 동네에 사나운 맹견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뭐 막대기나 몽둥이로 이렇게 좀 때려야지 들어가는 그런 맹견이 있었는데 그 맹견이 아버지가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 꼬리를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와, 패기. 예, 뭐 그런 오. 그 귀가 되게 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주무셨는데 바로 이제 가위가 눌리신 거예요. 예. 근데 첫날은 그냥 가위가 눌리셨는데 그 이사를 하고 나서의 그 후유증이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또 가위가 눌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바깥에서 거실에서 그때는 제가 혼자 잤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제 웃음소리가 엄청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밤에 엄마가 이 밤중에 얘가 왜 이러고 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셔서 딱 토끼야 너 이 밤중에 도대체 뭘 하고 노는 거니? 라고 딱 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제가 다시 자고 있더래요. 뭐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뭐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깨웠대요. 예. 토끼야 일어나봐 이러면서 너 지금까지 놀고 있었던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이제 어린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눈 비비면서 엄마 왜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재우시고 어머니도 주무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또 잠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가위가 눌렸는데 눈만 이렇게 딱 떠지더래요. 예. 근데 머리맡에서 그 옛날 그 정말 큰 쇠가위 아세요? 쇠가위? 가위인데 엄청 큰 거. 네. 그 천 자르는 큰 가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 자르는 신용을 하면 그 쇠끼리 갈리면서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예. 그러면서 엄마 그 귀에다 대고 그 서걱서걱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소리를 어머니가 해가 이렇게 그 어슴푸레하게 뜰 때까지 계속 그 소리를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위를 자면- 썼다. 네, 내가 이제 자면 가위가 눌리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우리 이사 온 뒤로 좀 뭔가 이상하다. 내가 계속 가위에 눌린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이사 와서 여기가 자리가 아직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내다 보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었대요. 그래서 토끼야 너 왜 안 들어가려고 해? 집에 들어가야지 하니까 제가 그렇게 거부를 했대요. 이 집에 뭐 있다고 이상한 거 있다고 어이구야.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버텼대요. 근데 어쨌든 집에 왔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누구 있다고 엄마랑 아빠 너 이렇게 셋밖에 없는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대요. 얼굴이 파란 애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오,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 그런 거 없다. 봐봐라.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보이니까 예. 문을 열어주고 봐봐라. 없다. 엄마가 다 쫓아줄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쫓는 신용을 이렇게 거의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런 생활이 이제 지속됐는데 또 어느 날 어머니가 또 가위에 눌리신 거예요. 네. 이제 그날은 꿈에 이제 가위도 눌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악몽도 계속 꾸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악몽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딱 꿈에 서 있었는데 저 앞쪽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뒤돌아서 쭈그려 앉은 상태로 엄청 울고 계셨대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가갖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면서 저기 여기서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보셔야 내가 알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위로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제 얼굴이 하면서 계속 얼굴 얘기만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니 얼굴이 어떻길래 그러시냐고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뒤를 딱 도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얼굴이었대요. 오, 예. 그래서 제 얼굴이 이런데 그래도 같이 병원에 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오,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악몽, 가위 이런 거를 계속 겪으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날로 수척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더 겪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가위에 눌리시면 어머니는 눈만 떠지신대요. 예. 가위가 눌림과 동시에 눈이 떠진대요. 그러면 막 밖이나 집 안에서 막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그게 그날은 그렇게 애들 뛰어노는 소리로 계속 집안이랑 집 바깥에서 소리가 가득 차 있고, 네. 다음 날은 막 여자들이 울고 웃고 막 그러는 소리. 막 또 어느 날은 뭐 남자 연가가 와서 막 호통치는 소리.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거의 매일을 그렇게 악몽하고 가위에 시달리면서 근 한 달이 지났어요. 예.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 이렇게 얻은 집이 좀 잘못될까봐 그동안 말을 안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악몽을 안 꾸는 날이면 제가 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방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네. 나 무서운 꿈 꿨다고, 누가 자꾸 놀자고 한다고, 나가자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밖에서 자더라도 이 집에선 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셔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토끼 아빠, 나 이제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너무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이건 사람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셨대요. 예. 이제 아버지가 약간 좀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나올 법한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밖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보다 뭐가 힘들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빈말로 그러셨대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그 힘든 걸 다 나한테 떠넘겨줘라.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어허, 예.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이제 당신한테 다 가라. 그 왜 미신 그 어른들 미신 이런 걸 보면 왜 꿈 사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허이허이 하면서 이렇게 주는 신음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당신한테 다 가라고. 또 미운 마음도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다 가라 이러고 말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인가 아버지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 출근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토끼 아빠 일어나 출근해야지 했는데 눈도 못 뜨고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굳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러고 막 흔들었는데도 사람이 아예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간 거죠. 네.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뭐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네. 뭐 그 전날에 뭐 잘못 드신 거라든지 뭐 잘못한 게 있냐라고 물어봐도 정상적인 루틴으로 돌아갔으니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혼수 상태로 빠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병원을 옮겨가도 큰 병원에서 말도 똑같고, 이제 큰 병원에서는 아예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원인도 모르겠고 왜 혼수 상태에 빠진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수도권에 이제 큰 병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호전이 없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아버지 그런 뭐 짐 같은 거를 좀 챙겨야 됐나 이래서 집에 오셨대요. 네.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이제 토끼 아빠 어떠냐고 괜찮냐고 막 물어봤는데 어머니도 착잡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라 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끼 엄마 평택에 여기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다. 오,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유명한 분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당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되게 그런 좀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그 막 뭐 때 되면 이렇게 절에 가서 항상 그런 절의 행사를 챙기고 그다음에 뭐 주말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이제 막 절을 가고 막 되게 네, 신실하시라고 해야 되나 독실하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교 신자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관심이 이제 가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시게 딱 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딱 찾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집으로 가자. 여기서 바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어머니가 집으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그랬대요. 아,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여기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짐을 챙기시고 저희 어머니랑 집으로 가셨대요. 예. 근데 집으로 가셔서 현관을 열고 발을 딱 들이시는 순간 그 무당분이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예. 엄청 놀라시면서. 그래서 당신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당신들 도대체 지금 뭘 알고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거냐?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막 화를 엄청 내셨대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 집 소개받을 때 뭐 그런 사연 같은 것도 안 들려주셨고 그냥 빨리 나온 매물이라길래 우리도 급해서 샀다 이 집을.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난 이 집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좀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딴 쪽으로 가서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영가가 있었대요. 그 무당분이 눈으로 세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은. 네네. 근데 그게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이제 그런 영가분들이 엄청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였대요. 와.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줄 서서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도 이런 거는 처음 본다. 이거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냥 흉가 그 자체라고. 그래서 와 여기 얼마나 살았냐고. 한 달 정도 살았다고 했더니 와 여기 지금 한 달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용한 거다. 지금 당신 안주인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안주인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니 우선 알았다. 내가 좀 무서운 걸 참고 이 원인이 뭔지를 봐야겠다 하고 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셨대요. 예. 근데 들어가셨는데도 1분을 못 채우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선은 그러면 저기 안주인을 모시고 구슬하자. 자세한 거는 내가 좀 가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 안방에 정말 기가 센 영가가 앉아 있대요. 근데 대장. 그 영가가 대장 거의 뭐 그 무당분 말로는 거의 이제 정말 자기도 어떻게 못할 만큼 정말 강한 영가가 있다. 근데 그 강한 영가가 지금 이 일대에 있는 영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끌어모으고 있다, 이 집에.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잠깐 들어갔는데도 미어 터질 정도로 많다. 그래갖고 당신네 안주인이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당신네 안주인을 못 봤지만 당신네 안주인이 그렇게 막아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굿을 당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크게 구슬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어린 기억에 잠깐 기억나는 거는 그런 건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저기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갖고 그 굿이 되게 엄청 컸어요. 오. 그래갖고 예, 제가 언덕 이런 데 올라가갖고 그 굿하는 그런 걸 이제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거기 굿하는 데다가 뭐 눕혀 놓으시고 이제 굿을 되게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하시고 그 무당분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내가 바로 일어난다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못 일어나면 내가 이분이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 분이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아버지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잠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어떻게 일어났냐고 괜찮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있었는지 아냐고 지금 되게 오래 혼수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굿을 안 했으면 당신 진짜 죽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딱 하루 진짜 그냥 그 어머니한테 그래 당신 안 좋은 거 다 가져와 한 날에 좀 지나고 나서 꿈을 꾸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그 현관문 쪽을 바라봤을 때 전경도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네네 옆에 문이 있고 그 밑에 네모난 게 싱크대고 그 위에 조그만하게 그게 쪽창문이거든요. 네네. 그 나무 이렇게 미닫이로 된 한쪽만 열리는 왼쪽으로 열면 왼쪽만 열리고 오른쪽으로 열면 오른쪽만 열리는 그런 쪽창문인데 네네. 아버지가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막 울면서 이제 바깥에서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좀 이 집에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되게 울고 계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딱 창문을 이제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느낌이 빡 오셨대요. 네. 그래서 현관문이 잠겨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쪽창문을 딱 봤는데 쪽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예. 그래서 저 쪽창문을 닫아야겠다. 근데 갑자기 그 쪽창문으로 팔 두 개가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오. 이제 들어오려고 되게 사람이 들어오려고 휘적휘적 하면서 되게 안간힘을 쓰듯이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막 휘적휘적 저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팔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창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 영가랑 힘씨름 아닌 힘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바깥으로 겨우 밀어내고 쪽창문을 닫았대요. 예. 닫자마자 이제 그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멀어졌대요. 네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 꿈을 꾸시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는 그 꿈을 꾸신 다음에 아버지가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죠. 이제 아버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무속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네. 이제 아버지가 약간 내가 최고다 이런 좀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종교도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냥 일을 가시고 저랑 어머니가 이제 그 무당집에 가게 됐는데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안주인이 그 집에 있는 가장 대빵 영가랑 싸웠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밀어내긴 했는데 그 밀어내면서 그 안주인의 기가 다 소진돼서 그렇게 쓰러진 거다. 소름 돋아. 예. 그래서 근데 당신네가 그 집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 그 안주인도 이제 그 영가를 못 이길 거다. 그치. 당장 그 집에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알았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당신 그 일도 겪었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이사를 합시다. 이거보다 좀 집이 안 좋더라도 그런 데서 삽시다. 여기서는 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뭐 그런 일이 있고 했으니까 바로 이사를 하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문으로 들은 거는 이제 그 집에 이제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집을 허물었다 하더라고요. 아예. 아. 아버님은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버지는 아주 멀쩡하십니다. 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기가 세셨는지 알겠다. 그 무당보다 센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버지는 그런 좀, 뭐, 어디 무속인 집을, 무당집을 들어가더라도 다 여기 일을 하셔야, 여기 일을 하시면 진짜 꼭 만신이 되실 그런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야. 어딜 가더라도. 근데 이제 아버지 자체가 그런 걸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장 영가를 밀어내신 건데 그 집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온갖 힘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 그죠? 네,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하긴 했다. 그 집에서. 네, 그 집이 그냥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소문으로는 사람들이 뭐 며칠을 못 채우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한 달 이상으로 있던 집은 저희가 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 달이 제일 오래 버틴 거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토끼님도 귀신을 많이 거기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네, 네요, 네. 어릴 파란 애들이 때부터. 많다고.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얼굴이 되게 파란 애들이 여기 되게 많이 돌아다닌다. 예. 그래서 애들이 자꾸 놀자고 한다.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이게 평택에 있는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허물어서 없어졌겠지만 그 땅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은 지금 그 땅을 기억하세요? 어딘지 위치를? 그때 당시 지명으로 무슨 리까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시 가보라고 하면 기억은 안 나겠죠. 되게 오래전 일이라서. 그러겠네. 네.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아마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야, 오늘 밤토끼님께서 진짜 무당도 기겁하고 도망쳤던 집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어머님과 본인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버님은 이제 잘 못 느끼셨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버님까지도 크게 큰일이 네. 났었던 그런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레전드였네요, 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밤토끼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집안을 지킨 거야.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집에서 무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한 달을 살았냐? 난 1분도 여기 못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신이 그냥 가득 차 있었다고 하니까 집 자체에. 와, 그거는 이런 집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집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실 때 이 세상에 싼 집은 없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